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후반기 시작인데, 제가 좀 이제 쉬는 동안 살펴본 바로는, 좀 후반기에 뭐 확 올라오는 팀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못했던 애들 올라오거나, 좋았던 팀들 뭐 가라앉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한 뭐 10경기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 당장에 확 살아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이런 컨디션 OPS를 전부 다 6월달 이후로 수정을 했거든요.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 오피스 상황은 좀 오바로 갈 가능성이 약간은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보다는 파란색이 많지 않고 확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는 없습니다. 오늘 첫 경기는 보스턴 대 템파베이입니다. 자, 보스턴이 전반기를 9연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원정이었었거든요. 보스턴이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피차가 매우 심합니다. 홈에서는 17승 27패, 원정은 29승 21패로 홈에서는 패배가 10번이 많은데 원정은 승리가 8번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참 좋았던 게 이제 홈으로 오니까 또 전반기나 후반기 중간에 텀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요. 자, 근데 앤서니 베넷은 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앤서니 베넷에 관한 이런 뭐 뉴스도 있어요. 사실 이런 뉴스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나면은 뭔가 그때부터 꺾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던데, 보스턴 레드삭스의 훌륭한 저한 선발 투수가 또 있다. 지금 게럿 크로시에 부상 중이고 톨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나와서 잘해주고 있는데, 앤서니 베넷 또 이제 좌완 어린 선수입니다. 뭐 기록이 좋다는 얘기를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잘하냐, 볼넷 같은 거 좋은 거랑 체이스 레이트 같은 거 좋다는 소리랑 뭐 변화구 같은 거 좋다는 얘기, 정타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 스위스팟이 말 그대로 잘 맞는 타구 같은 거죠. 이것도 비율이 엄청 낮다고 하고, 메이저리그에선 체프먼다음으로 낮다고 합니다. 좀 얘가 이제 이닝을 많이 던지지 않았어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고요. 라인 드랍 비율도 엄청나게 낮다, 뭐 이런 것들도 좋게 보이고, 뭐 삼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통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 경기를 9경기 뛰었는데 그 중에 딱 이제 템파베이한테만 2경기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콜업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때 살짝 못했는데 그게 템파베이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다시 재콜업을 했는데 첫 경기를 못했거든요. 그 경기가 템파베이였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통산 지금 한 8경기 정도 던진 것 중에서 템파베이랑 만난 2경기 빼고는 대부분은 좀 퀄리스타트에 준하는 그런 피칭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일단은 잘하고 있다는 소리인 것 같고, 자, 그리핀 잭슨은 이제 뭐 5이닝, 6이닝 정도를 잘 해주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불펜에서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등등 살폈는데, 사실 뭐 할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삼진 잡는 능력이나 뭐 제구 능력 이런 것들 좋지만은 이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스턴이 후반기가 됐으니까 전반기에 9연승 달리던 거 전부 다 원정이었었고 홈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좀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기는 해야겠죠. 올 시즌 스타트가 너무 안 좋았고, 템파베이는 생각보다 잘해왔지만은 얘네들도 홈발이 상당히 셌는데 오늘 또 원정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또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여지껏 보스턴이 생각보다 템파한테 힘을 많이 못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로는 최근에 이제 한 8시즌 가량은 한 시즌 빼고 지난해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템파베이가 많이 좀 이겨왔었다. 비등비등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막 11대2로 개패고 이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엔 템파베이가 전력이나 뭐 홈 경기를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껴있어갖고 안 좋았는데, 역사상 좀 이제 보스턴 템파한테는 약간 고전했던 편이기도 합니다.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그냥 보스턴을 한 번 더 보고는 싶어요. 전반기 막판에 너무 좀 이제 꿀빨 만한 그런 팀이었었고, 일단은 그런 기세가 후반기에도 이어질런지, 끊길 만한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못 볼 건 없다, 이런 마인드고, 저는 뭐 언더도 같이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일 때는 홈런이 덜 나오고, 템파베이 역시 원정 가면은 홈런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뭐 언더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양키스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게리콜이랑 사사키인데요. 둘 다 전반기에 게리콜은 늦게 시즌 데뷔를 했지만은 초반에 조금 잘하다가 결국엔 좋지가 못했었어요. 지금 방어율이 4.04면은 게리콜의 명성이랑은 많이 좀 이제 멀어져 있다. 워낙에 또 부상이 많았다 보니까 일단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도 뭐 적지 않아서 이제는 커리어가 꺾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근데 구속은 잘 나오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태는 사실 뭐 안정감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 정도고. 자, 사사키 역시 전반기 때 살짝 좋았던 구간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좋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상승 동력에는 이런 포크볼을 스플리터처럼 메이저리그에 맞게 바꾼 거라든지 구속 상승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마지막 경기도 이제 콜로라도전이었는데 그때도 6이닝 30점, 이거 뭐 초반에 조금 안 좋았지만은 결국에 6이닝을 먹긴 했어도 안정감이 있지는 않다고 느껴요. 지금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중에서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별다른 생각이 많이 들진 않네요. 그냥 다저스가 시즌 이 전반기 막바지 때 애리조나한테 홈에서 스위패를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 빠따가 굉장히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양키스는 바닥을 찍고 조금 돌아오는 모양새인데 저는 폼은 양키가 좀 더 낫다고 보기는 해요. 뭐 이런 선수들의 면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저스가 앞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저스가 괜찮은 것도 있는데 저도 한번 그냥 양키가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냥 사사키를 못 믿어서 그런 것 같고 9.5 기준에는 저는 지금 빠따 상태로는 언더 생각 중인데 이거는 뭘 가든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 게빈 윌리엄스랑 제러드 존스인데요. 자, 게빈 윌리엄스도 제가 뭐 공은 늘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얘가 이닝 이팅이라든지 뭐 제구력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스위퍼나 커브가 매우 훌륭한 거에 반해서 이 패스트볼이 안 따라와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번 경기는 좀 잘 통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속이 빠른 놈인데 거의 뭐 98마일 이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7이닝 동안 3진을 11개나 잡는 이런 게 있었는데 좋은 경기를 한번 했습니다. 보통 좋은 날은 이닝도 잘 먹고 아주 뭐 지배적인 경기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더라. 이런 게 아쉽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방어나 여러 가지로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제러드 존스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제구 리스크가 많이 없었고 홈런도 많이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애틀랜타한테 6이닝 동안 아주 뭐 좋은 게임 퍼펙트 게임을 했었죠. 뭐 이런 경기가 많지는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쉽기는 합니다. 얘도 이제 공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다 보니까 버바 챈들러랑 같이 비슷한 장점과 비슷한 단점을 공유하는 놈인데 어쨌든 저번 경기는 굉장히 잘했다는 게 있기는 하고요. 두 팀 다 보시면은 클리블랜드는 6월달 이후로 빠따가 엄청 이제 안 좋았고 피츠버그는 리그에서 가장 좋았다 뭐 이런 건데 피츠버그는 특히나 우한 상대로는 엄청 잘합니다. 얘네들이 좌한 상대로는 많이 꺾이는데 우한 상대로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나는 물론 게빈 윌리엄스가 게빈 윌리엄스가 투수로서의 포텐셜이나 여태껏 보여준 거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글쎄 뭐 꾸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애매하지만은 저는 뭐 피츠버그의 역배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둘 다 그리고 한 점 차기 민도가 꽤나 높습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도 홈에서 그리고 피츠버그도 이제 원정에서 좀 더 그런 게 두드러지는 편이기도 하길래 한 점 차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해보고 있었고요. 7.5 기준으로는 저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합니다. 둘 다 뭐 직전 경기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훌륭했지만은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좀 이제 꾸준하게 이어가지는 못했거든요. 만약 이제 오바 같은 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대 텍사스, 크리스 세일이랑 퀀트릴입니다. 자, 크리스 세일이 얘가 89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부상이 조금 있었던 거 이후로는 꽤나 좋은 시즌을 매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난 약간 좀 이제 세일에 대해서는 늘 안 좋은 얘기가 많이 했었어. 6이닝을 보통 못 버틸 때가 많았었고, 전반기 막빠질 때는. 그리고 한 3실점가량 주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했는데, 이닝당 투구수가 조금 많습니다. 상대를 속여내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일단 세일도 이런 거 상으로는 올 시즌도 굉장히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자, 크리스 힐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얘는 그냥 꾸준하게 옛날에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막 2017년 이전 화이트삭스 시절부터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그냥 메인 구종이었었거든요. 두 가지 구종은 늘 좋게 찍히다가 부상이 있었던 시기 이때는 좀 안 좋게 찍히다가 애틀랜타 와가지고 완전히 또 회복을 한 뒤에는 싸이 형도 타내기도 하고 포심이랑 슬라이더 이렇게 배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약간 못 미치더라. 예년에 비해서는 뭐 피안 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별로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일단은 세일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 뭐 기록은 되게 좋기는 한데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도 나름대로 출발이 좋았는데 우천 중단으로 3이닝밖에 못 갔습니다. 이런 게 약간은 아쉽고요. 그리고 퀀트리는 요즘에 확연하게 회복세입니다. 얘는 너무 못해갖고 선발 자리에 일었었는데 불펜 가가지고 한 3, 4이닝 던지더니 지금은 텍사스가 라이터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 자리를 땜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 5이닝 이상 먹어주기도 하고 텍사스는 꽤 이제 불펜이 좋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퀀트리를 은근히 좀 잘한다. 얘가 이제 클리블랜드 시절 그리고 그 다음에 꺾이고 난 이후에는 마이애미나 뭐 콜로라도 이런 데서 별로 못했었는데 올 시즌 텍사스에서는 꽤나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애틀랜타가 아직까지도 이제 아쿠냐가 안 돌아왔는데 얘네들 전반기 때 빠따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확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한 6월달 이후로는 지금 보시면 지표가 리그에서 OPS가 29등이라고 합니다. 자, 5월달쯤부터 이게 꺾였거든요. 그 뒤로는 못 살아나고 있다. 오늘 심지어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잘 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수치예요. 그냥 워낙에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좋게 보이는 정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텍사스가 좌한 상대로는 특히 뭐 원정일 땐 약간 지표가 모자랄지라도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게 찍히더라고요. 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텍사스에 한번 역배 같은 거 보고 싶은? 저는 세일이 글쎄 막 7이닝을 무난하게 막아주고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막 이런 시기가
같지는 않아서 한번 텍사스의 프렌이나 뭐 역배 방향 여전히 애틀랜타 빠따가 별로였지 않나. 후반기에는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라고 느꼈고요. 8.5 기준에 언더도 생각 중인데 이거는 뭐 세일이 잘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좀 퀀트리를 좀 올려치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물론 몇 경기 안 되지만은 퀀트리를 살짝 올려쳐보고 싶고 그만큼 애틀랜타가 빠따가 못 미기도 하고요. 여기 읽는 걸로는 텍사스가 오바가 엄청 많았다고 하길래 역시나 뭐 언더 같은 거는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애틀랜타 이 정도 배당의 정배는 저는 뭐 갈만한 게 아니라고 느끼긴 했네요. 그리고 토론토 대 화이트삭스. 자, 오늘 토론토가 이제 마일스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프너보다는 얘가 한 3, 4이닝가량 먹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반기 때는 뭐 한 4이닝도 먹은 적이 있었었고 이렇게 롱릴리버로서는 꽤나 좋은 성적입니다. 토론토는 좋은 불펜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도 후반기 시작하는 첫 경기다 보니까 불펜들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로는 발란드 가테들이 나올 만도 하고 여기다가 뭐 리차드슨 같은 미네소타에서 망했지만 토론토에서 롱릴리버로 꽤나 잘해주고 있던 그런 친구들도 뭐 써먹을 수가 있기는 하고요. 화이트삭스는 앤서니 K인데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홈에서는 3.06, 원정 5.94로 특히나 원정일 때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홈런이라든지 뭐 제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원정에서는 조금 이제 고장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글쎄 뭐 일본 야구 갔다가 데려온 놈 치고는 꽤나 그래도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은 전반기를 넓게 봤을 때는 안 좋은 날이 좀 더 많았다고 보이긴 하고요. 그렇게 막 믿기는 힘들다 이런 양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삭스는 전반기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고 토론토는 전반기가 아주 실망스러웠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후반기에 반등할 후보 중에 하나로 토론토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 얘네들이 딱히 뭐 전력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저는 좀 살아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오늘 당장 그런 경기에 뭐 전초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토론토를 좀 도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보고 싶었고 근데 그러기에는 뭐 배당이 영 별로긴 하네요. 그만큼 토론토가 지금 기록으로는 오히려 승수가 화싹한테 5승이나 모자란데 앞으로 저는 올라올 거라는 이런 계산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토를 좀 도전해보고는 싶고 뭐 한 점 차도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여기다가 뭐 오바 같은 거? 저는 굳이 본다면은 오바. 아마 토론토가 살아난다는 이런 배경에는 빠따가 살아난다는 거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마이애미입니다. 로건 핸더슨이랑 알칸타라고요. 자, 로건 핸더슨도 부상이 있다가 이제 전반기 막바지쯤에 그때 이제 복귀를 했는데 5.1이닝을 얼추 뭐 버텨준 바가 있었습니다. 복귀 전부터 나름대로 잘 했었어요. 그냥 이 정도 방어리면은 땜빵 선발급 혹은 뭐 이런 좀 예비 선발급 치고는 굉장히 잘해준 편이긴 했습니다. 상대를 뭐 윽박지르는 피칭이나 이런 거 많이 없지만은 뭐 제구 좋고 홈런 많이 안 맞고 그런 거에서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저번 경기 때는 체인점이 많이 좀 구석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경기 내적으로는 그렇게 막 크게 문제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샌디 알칸타라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이닝을 많이 먹은 투수예요. 전반기 동안 20경기 130이닝을 먹었거든요.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좀 아쉬운 시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전반기를 4점대 밑으로 이제 좀 끊어내리면서 초반에 아쉬웠던 것들을 많이 좀 날려보냈다. 특히나 이제 전반기 막바지부터는 이닝을 엄청나게 잘 먹는 이 친구 경기 때 승리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클리블랜드 경기 때 그때 이제 좀 7이닝 동안 3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승리는 안 따랐던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알칸타라는 그냥 좀 믿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마이애미도 흐름이 좀 아쉬워요. 양팀 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전부 다 시리즈 스위패를 당했었거든요. 미러키는 피츠버그 원정 갖고 스위패 마이애미는 홈발이 그렇게 좋았는데 클리블랜드한테 홈에서 수입을 당했습니다. 둘 다 이제 흐름이 조금 끊긴 모양새이긴 한데 그러면은 미러키의 승리를 조금 더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양팀은 승수 차라든지 미러키도 홈발을 잘 맞는다. 마이애미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심한 팀이죠. 홈에서는 승리가 11개나 많은데 원정에서는 4패가 더 많다. 뭐 이런 것들도 등등 있기도 하고 저는 알칸타라가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굉장히 잘 친다. 점수도 곧잘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지만은 오늘 나오는 핸더슨은 저는 뭐 짧은 이닝이나마 조금 이제 버텨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러키도 불펜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맛은 없지만 미러키의 승리나 뭐 언더 한 점 차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컵스 대 미네소타, 콜린 레이랑 베일리 오버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컵스는 지금 명확하게 뭐 흐름이랄 게 별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빠따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뭐 승리는 곧잘 챙기긴 했습니다. 신시내티 볼티모어 그리고 뭐 라이벌 세인트루이스 비교적 전반기 마지막에 시리즈들이 상대가 좀 쉬운 편이었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6승 4패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한 거다. 근데 지금 명확하게 뭐 에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오는 콜린 레이도 그냥 원정보다는 홈을 조금 더 잘한다. 올 시즌 전체적인 방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시즌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베일리
오버도 얘도 이제 부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맨날 말하는 뭐 그냥 느림의 미학이다, 체인적이 상당히 좋다, 대신에 홈런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컵스 구장이 바람을 많이 안 불긴 하는데 외야로 조금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될 가능성은 한 20%가량 올라간더라, 뭐 이런 건 있긴 하던데 어쨌든 뭐 베일리 오버도 그렇게 뭐 믿지는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냥 미네소타가 지금 빠따 분위기는 좋긴 한데 얘네들도 그런 흐름이 조금 이제 전반기 마지막에 끊겼었죠. 당장 오늘은 장담을 못한다. 여기 있는 기록으로는 둘 다 오피스가 좋지만은 우한 선들은 원정일 때 미네소타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뽑을 때는 확실하게 뽑지만은 그렇지 못한 날에는 좀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 승리가 동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불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맛은 없고 저는 그냥 뭐 맛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10.5 기준의 오바 같은 거 보고 싶은 셈? 이게 원래 타지 브래들리 가능성이 있었는데 베일리 오버로 바뀌었다면은 그러면 저는 미네소타는 못 갈 것 같고 아쉬워도 오바 정도만 살짝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대 볼티모어입니다. 자, 휴스턴의 램버트는 사실상 전반기 휴스턴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이 부상에 많이 시달렸었고 프렌발데드는 내보냈고 여타 뭐 다른 선발 투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86이닝이나 견뎌줬고요. 이 기간 동안 3.14 피홈런이 조금 있던 거 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게 해준 거죠. 종종 뭐 터지는 날이나 제구 리스크가 있는 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아주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은 휴스턴이 가장 믿을만한 친구처럼 보여요.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은 상대를 특별하게 속여내는 구종이 특히 있다거나 아리게테처럼 훌륭한 커브를 가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우직하게 이닝도 꽤나 먹고 버텨주기는 합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딘 크레머도 시즌 스타트가 약간 늦었었죠. 4월달에 깔짝 나오다가 거의 뭐 한 3달을 쉬었으니까 좀 공백이 길었던 편인데 돌아와서 첫 경기는 잘하더니 두 번째 경기 때 5이닝 동안 피홈런을 4개 맞았거든요. 전부 다 솔홈런이라서 당이긴 했는데 이 친구도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늘 피홈런도 많았었고 이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선발로서는 램버트가 보여준 게 좀 더 많다고는 봤습니다. 물론 빠따폼 같은 것도 휴스턴도 얘네를 오신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기는 하죠. 그래도 빠따는 딱히 공백이 많이는 없는데 이게 선발이 많이 모자라서 그렇지 빠따는 그렇게 큰 공백이 없거든요. 오늘 이 정도의 선발이면은 그래도 이게 배당된 휴스턴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하더라. 물론 막바지의 폼 자체는 볼티모어가 좀 더 무섭긴 했는데 휴스턴은 이제 템파베이, 워싱턴, 텍사스 약간 좀 어려운 애들을 많이 상대를 했거든요. 반대로 볼티모어는 켄자를 수입을 한다든지 뭐 컵스한테는 루징, 신시내티 잡고 이런 것들로 일정이 조금 더 좋았던 쪽이 볼티모어긴 해서 좀 더 안정감이 있는 쪽은 휴스턴이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저는 휴스턴도 후반기에 좀 반등할 만한 후보로 보고 있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그냥 굳이 갖고 저는 휴스턴 승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캔자시티 대 샌디에고입니다. 루고랑 킹이 붙는데요. 자, 루고는 재작년 그때가 너무 훌륭한 시즌이었고 작년에는 약간 몸이 쉬었다가 올 시즌도 출발이 좋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방어율이 4.56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발로서 그냥 잠깐 반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얘가 불펜 시절에도 좀 이제 긴 이닝을 먹어준다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글쎄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그 구종은 되게 많은데 뭐 제구력도 좋고 하지만 이 홈런을 너무 많이 맞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일단 늘 리스크가 동반이 되는데요. 좋은 날에는 뭐 괜찮게 합니다. 저번 경기는 4이닝 만에 내려가고 했고 그전 경기 때는 뭐 4.1이닝 만에 9실점이나 했다.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샌디에고가 그렇게 빠따를 잘 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라든지 루고도 그냥 괜찮은 날에는 그냥 이닝 적당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경기도 기준점이 지금 10.5씩이나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나. 이게 아마 홈런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샌디에고는 홈런이 좀 아쉬운 편에 속해요. 뭐 물론 이제 원정으로 가면 조금 더 좋아진다거나 이런 거 있지만 특출난 수치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마이클 킹 저번에 이제 다저스전에서 호투한 이후로는 그 다음 경기 애리조나한테도 무난하게 던졌습니다. 그냥 마이클 킹은 기대보다 약간 못 미치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 좋다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방어율 대비 생각보다 조금 이제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 정도 방어율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좋은 날도 꽤나 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늘 득점 지원을 굉장히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뒤따르는데 마이클 킹이 그냥 적당한 이닝 정도는 잘 버텨주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캔자시티도 얘네로 원정이 정말 개판이고 홈으로 올 때는 마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홈에서 엄청 뭐 기록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리그에서 아마 승수 같은 것들이 아주 뭐 하위권에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샌디에고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싶습니다. 단순하게 선발차라든지 빠따적으로도 샌디에고가 그렇게 뭐 밀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둘 다 이렇게 10.5 기준으로 언더가 엄청 많은데 저는 뭐 그런 것들 뒤따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입니다. 콜로라도가 여기는 휴즈라는 친구가 사실 잘 모르는 놈인데, 얘가 이제 커리어 2경기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지금 좀 잘했습니다.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전 3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다저스만 나왔고, 6이닝 3실점을 했거든요? 콜로라도 내부적으로 엄청 유망주 순위가 높다거나, 가지고 있는 공이 훌륭하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한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활약이 아주 좋았었어요.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잘하다가, 갑자기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5경기 동안 21.2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견뎠습니다. 저번 경기 때도 6이닝 볼넷 2개면 나쁜 수치는 아니죠. 3진 7개나 잡고. 그래서 콜로라도에서 이제 뭐 2경기밖에 안 뛴 친구지만은 못한다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좋았다는 이런 근거도 있기도 하고 일단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브래드 싱어, 얘도 전반기 막바지 때는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회복세가 조금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원정 경기, 얘가 홈에서는 2.98, 원정 6.75로 이게 워낙에 구장이다 보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홈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홈에서는 좀 이제 피홈런이 생각보다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방어를 2.98로 잘 통제를 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쿠어스필드 원정 간다는 게 문제인데요. 싱어도 이렇게 좀 땅볼 유도 성향이 많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갖고 쿠어스필드에서도 7이닝 동안 1실점으로 2024년에 한번 잘했던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콜로라도한테 뭐 약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도 해가지고 저는 싱어는 좀 이제 올라올 만한 선수로 보기는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 기대치보다 일단은 콜로라도가 정배인 것부터가 마음에 좀 안 들기는 해요. 글쎄 아무리 그래도 콜로라도가 승수도 많이 못 챙겼고 이런 거 아쉬움이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배를 받았지? 단순히 얘도 이제 2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래도 콜로 쪽으로 보기는 볼 것 같고 12.5를 받았으면 이것도 한번 언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점이 상당히 높거든요. 나는 싱어도 어쨌든 폼이 좀 좋았었고 휴즈도 기대감이 있다. 단순히 뭐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언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요. 이 콜로라도도 전반기 마지막 한 뭐 7, 8경기 가량은 그때는 좀 이제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에 빠따적으로 한창 올라왔던 빠따가 약간 죽었다 이런 게 보였어서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천사 대 디트로이트 경기 데트머스랑 멜튼인데요. 이거는 선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데트머스가 좋은 적도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6월달에 2.27을 찍은 뒤로는 전후로 해가지고 안 좋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뭐 8이닝 동안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고 막 이런 경기도 있고 한데 그런 날이 뭐 자주 있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은 좀 별로라고 보는 입장. 대신에 디트로이트의 트로이 멜트는 되게 잘해주고 있죠. 얘도 선발로서는 한 8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제가 저번에 어스레티를 만났을 때도 그때 당시 어스레티가 굉장히 못 친다.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빠따 분위기도 올라왔고 멜튼 자체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는 길게는 못 갔지만 삼진 9개나 잡으면서 5.1이닝 1실점으로 아주 뭐 잘 다져준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나는 멜튼을 되게 좀 믿고 있어. 그냥 어쩌다가 이제 솔로몬을 4방이나 맞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도 홈이랑 원정에서 홈런일 때는 점수가 안 나고 또 이제 홈런도 되게 적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디트로이트도 원정이 되게 아쉬운 팀이에요. 얘네들이 홈에서는 20승 23패, 원정은 17승 29패. 원정이 이게 패배가 12개나 더 많거든요. 그런 건 아쉽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쨌든 최근에 좀 올라오는 분위기였다든지 오늘은 선발차도 확연하다. 뭐 디트로이트의 역배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슬렉스 대 워싱턴 게이지 점프랑 카발리인데요. 글쎄 이게 어슬렉스가 전반기를 너무 못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9연패를 박았었고 그리고 마지막 6경기 전부 다 원정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1득점에 그쳤습니다. 6경기 동안 합쳐갖고 6득점이었었어요. 어슬렉스만 빠따의 팀인데 원정 경기를 굉장히 못 쳤다. 상대들이 디트로이트랑 화싹이었으면은 그렇게 막 엄청 고난이도의 레벨도 아닌데 너무 못 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휴식일이 조금 있었고 홈으로 돌아온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슬렉스는 여기에 라스베가스가 껴있어서 이런 거긴 하지만은 홈으로 올 때는 확연하게 원정보다 점수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바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홈런 같은 것들도 아주 뭐 잘 터진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어슬렉스가 이제는 원정에서의 굉장히 안 좋던 흐름들이 끊길 만한 경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상도 상당히 많기도 하고 어슬이 빠따가 영 별로였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보면은 얘네들이 요상하게 좌한 상대로는 굉장히 지표가 좋게 찍히는데 우한 상대로 때는 조금 별로라고 하기는 합니다. 뭐 홈이랑 원정 파차도 굉장히 크고 과연 이게 홈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끝낼 수가 있냐. 지표로는 그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뭐 케이드 카발리도 고점이 있는 선수죠. 당장 저번 경기 때도 양키스한테 보스턴한테도 아주 좋은 경기를 하더니만은 그 다음 경기 피츠버그한테는 살짝 또 안 좋았는데 바로 양키스도 굉장히 잘 막아줬었습니다. 저는 매번 워싱턴에서 공은 가장 좋아 보인다 선발들 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워싱턴이 올 시즌이 꽤나 좋은 시즌이잖아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런 것들 특히나 더 좋다. 뭐 워싱턴은 원정일 때 승수가 10개나 더 많은 팀입니다.
홈에서는 11패나 더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 딱히 워싱턴이 원정이라고 조건 없을 것 같아요. 어스렉스 구장 홈런 되게 많이 터지는데 워싱턴은 리그 홈런을 두 번째로 잘 치는 팀입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워싱턴의 역배 못 볼 건 없다고 봤네요. 그리고 9.5 기준으로도 오바보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선발로는 오바보기가 조금 빡세지만은 그래도 뭐 구장발도 그렇고 둘 다 홈런 잘 치는 애들이다. 지표로도 뭐 나쁘진 않다. 이런 것들 등등 살펴서 워싱턴 역배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애리조나 대 세인트루이스, 켈리랑 팔란테고요. 이게 아직 팔란테일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발표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팔란테는 전반기 때 세인트루이스가 꽤나 좋은 선발이었었습니다. 땅볼 유도 비율 같은 거 좋고 특히나 좋은 기간에는 이닝도 꽤 잘 먹었었어요. 뭐 느지 제구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홈런에 대한 면역이 약간은 있기도 하고 마지막 경기 때는 사실 기록은 조금 안 좋았는데 투수 땅볼이 된 게 아마 3루 방향으로 던졌나? 그랬는데 이게 더블 플레이가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도 뭐 연달아 맞는다든지 이런 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팔란테는 넓게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순수도 10승이나 쌓았고 그리고 메리 켈리는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켈리다운 경기들을 종종 하긴 했었죠. 아무래도 나이도 나이인지라서 꾸준함을 보이지는 못하는데 지금 방어는 사실 켈리의 명성에 비하면 굉장히 높긴 합니다. 저는 후반기 때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솔직히 나이도 있고 좀 근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애리조나 어쨌든 다저스 정도 힘든 팀을 상대로 수입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 좋게 봤고 세인트루이스 넓게 봤을 때 얘네들도 애틀한테 위닝 시리즈를 하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빠따가 좋은 건 아니었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애리조나의 역배 같은 거? 배당 대비 좀 그런 거 보고 싶었고 9.5 기준에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켈리를 너무 믿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둘 다 빠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아마 안드레 파란테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세인트루이스가 막 도빈스 같은 애들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선발에 팔란테 말고 다른 애들이 나와도 그렇게 막 크게 구멍이라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더 같은 거? 이거는 뭐 선발을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아마 팔란테라면은 저는 그럼 언더 기대치가 좀 더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대 샌프란시스코, 브라이스 밀러랑 루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브라이스 밀러는 상당히 좋은 시즌 스타트였어요. 부상 때문에 많이는 못 지었지만, 돌아오자마자 구속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아주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마이애미한테 5이닝 동안 6실점이나 해버렸습니다. 일단 피안타를 9개나 맞았고요. 볼넷도 4개나 저질렀어요. 그래서 전반기 중에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구속도 안 나왔고, 볼넷도 많이 줬고, 장타도 많이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 수비까지 안 도와줘가지고, 브라이스 밀러가 그냥 아주 뭐 운대기가 없는 경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고전했을 뿐이고 일단은 저는 구체적으로 구속 상승을 가장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반해가지고 좋은 투구 내용을 배우고 있다. 삼진도 굉장히 잘 잡고 일단은 저는 좀 믿고 싶기는 해요. 엄밀히 말하면 샌프란시스코도 시즌 막바지부터는 빠따그림이 조금 별로였어. 시애틀은 진짜 별로였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조금 이제 친다든지 그런 좀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었고요. 그리고 랜던 로프는 늘 이제 기복이 심한 편인데 좀 제구 리스크가 있습니다. 97이닝 동안 볼넷이 42개. 좀 땅볼 유도 성향이 있어서 홈런을 많이 안 맞는데 볼넷 리스크가 약간 있어서 실점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2.2이닝 만에 볼넷 6개 저질러가지고 6실점했던 지난번 이제 애리조나전.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직전 전반기 마지막 게임을 토론토전 8이닝 실점으로 막아주는 경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잘 맞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안정감이 있는 면모가 있는 쪽으로 보긴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따라 유독 이상하게 안정감을 버려버리는 날이 좀 많기는 해.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저는 여태껏 보여준 거로는 그래도 브라이스 밀러가 낫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랜던로프도 괜찮기는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언더도 생각 중인데 이거는 그냥 빠따가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5월달 이후로는 얘네들이 아주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6월달로 바꿔보면은 시애틀은 밑바닥이고 샌프란시스코도 그전보다는 별로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저 뭐 치열한 게임? 한 점차 게임이나 시애틀 승리 뭐 언더 이것도 시애틀이 솔직히 배당이 좀 맛이 없죠. 언더 같은 것들 우선시해볼까 싶긴 한데 7.5밖에 안 받았으면 이것도 맛은 없고 가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브라이스 밀러도 직전 연결이 못했으니까.